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젊은 시절 안 풀려도 마흔 이후에 잘 풀리는 사람들, 마흔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존 스탠펠드의 승리하는 습관, 승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이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을 높인다. 너무 매력적인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매번 이제 매 시즌, 매 경기에 어떻게 하면 더 승률을 높일까? 이런 거 굉장히 관심 있으시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자 연합뉴스에 이동국 축구 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오늘 이제 이 주제랑 같이 사례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왔거든요. 이동국 선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전 사실 축구 잘 몰라요. 룰도 모르고 뭐 축구고 야구고 모든 룰을 몰라요. 그래서 프로 축구팀이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 이동국 선수는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감탄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이동국 선수는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지금 42세로 프로축구 K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자래요. 225골. 대단한 것 같죠?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별명도 라이언 킹이고, 이제 이 기사에서, 제일 사람들이 이제 이동국 선수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 은퇴 시기를 물어본대요. 이게 40이 넘었다는 거는 축구 선수로는 거의 환갑이 지났다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은퇴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동국 선수의 얘기가 정말 너무 이제 제 마음을 탁 와서 진짜 감동시킨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넘었는데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요즘 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기사를 이 신문기사 보고 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참 멋지구나 이 선수.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실 막 은퇴하고 이제 좀 이제 운동선수로서 환갑이 지났으니까 은퇴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선수들은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뭐 다른 일도 하고 방송도 하고 무슨 이제 다른 사업도 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축구 선수로 이제 계속 뛰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럴 만도 한데 이동국 선수 전혀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선수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예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말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축구선수한테 관심 없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듣고 알았어요. 예전에 한일 월드컵 2002년 거기 엔트리에서 빠졌대요. 그리고, 2006년에 독일 월드컵에서는 또 부상당해서 무릎 수술도 받았대요. 그리고 2007년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열심히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엔트리에서 빠진 건 얼마나 정말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본인이 좀 자만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 탈락하고 나서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좀 좌절의 시간도 보냈었나 봐요. 그래서 제일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이분은 실력에 비해서 가장 운이 없는 선수. 역대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운이 없는 선수 1위래요. K리그 역사상.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이동국 선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좌절을 겪었음에도 그때가 이제 20대였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좌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대에 정말 최다골 득점자가 되고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계속 현역으로 뛰고 절대로 정말 이렇게 기량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갖다 이제 지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해요. 아시아 축구 연맹 AFC가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이동국 선수를 집중 조명하고 있나 봐요. 이동국 선수한테는 어떤 보통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대요. 대부분 선수가 이제 은퇴를 즐길 나이에 여전히 둔화되지 않는 어떤 둔화의 기미도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러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굉장히 재조명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그가 20대보다 오늘의 주제잖아요. 40대, 40 넘어서 이렇게 집중 조명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뭐였냐면 굉장히 그 자기 실패의 어떤 그 시즌을 굉장히 자기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기회였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절보다 이제 좌절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거는 철저한 자기 관리였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좌절하고 막 이제 힘들면 왜 금방 이제 운동선수들 몸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정해진 시간의 기상, 정해진 시간의 식사, 정해진 시간의 훈련, 취침 이래서 완전히 그냥 죽어라 하고 루틴을 따른 거예요. 이렇게 하기 정말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정신력이 필요한 건데 실패한 이후에 부상당한 이제 축구 선수가 이제 부상당한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그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정확히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를 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나한테 지금 부족한 거, 내가 지금 보완해야 되는 건 뭘까? 이거를 내 스스로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의 처해진 상황. 근데 우리 그 자기 어떤 현실을 굉장히 부정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고 막 좌절 이랬을 때, 특히 막 스타들이 이제 갑자기 막 추락하고 뭐 막 열광하던 팬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그냥 악플 쫙 달고 이러면 이제 연예인들도 완전히 멘탈 그냥 붕괴돼가지고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주 이렇게 딱 그 불안관을 떠나서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인식.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지금 굉장히 비난당하고 내가 굉장히 실패한 상황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걸 보완해야 되지? 내가 지금 그래도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어떤 걸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바로 그때 젊은 시절에 어떤 잘 안 풀리고 어떤 실패에 허우적될 때라도 내 인식을,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동국 선수의 얘기를 봐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 꼭 이동국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처럼 이제 평범한 그냥 직장인들, 아니면 자영업자들, 아니면 전업주부, 아니면 뭐 딴 프리랜서 이런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이 늘 좋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때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현실을 부정하고 아니야 이건 지금 사회 탓이야. 뭐 물론 사회 탓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금방 이 상황은 없어질 거야. 이건 꿈인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는 실패가 왔고 나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지금 가진 역량은 무엇일까? 내가 지켜내야 될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이동국 선수가 굉장히 샘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오늘 이제 교재로 쓰는 승률을 높이는 15가지 도구들 이 책에 따르면요. 자기 인식은 게임의 판도를 뒤집는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이제 막 수세에 몰리고 막 거의 지고 있는 이제 완전 졌구나 패색이 짙은 어떤 그런 내 인생 게임에 있어서 패색이 짙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어떤 그 판도를 지금 이 경기의 판도를 확 뒤집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정확한 자기 인식.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나는 자기 인식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인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도 없고 지금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막 굉장히 나 스스로 막 망가지고 막 그 후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든 그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막 추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아주 위기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유명인이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에 탁
이제 다다라서도 어떤 굉장히 그 아주 마음을 다 열고 솔직하게 사과한다든지 시인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노력해서 다시 회복하는 스타들도 있잖아요. 이 둘의 이제 차이점은 뭘까요? 자, 이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고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사람들,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실패를 딛고라도 이제 나중에라도 승리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위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위기를 활용하는 방식. 일단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었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패가 나를 그렇게 파괴하도록 두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패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자 승리로 갈 것이냐, 승률을 높여 승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실패로 아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갈림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내가 실패를 했으면 이거를 벽으로 볼 거냐, 장벽으로 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성공의 문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사실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누가 그걸 이거는 지금 문이에요, 이거는 지금 장벽이에요,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어쨌든 이게 나만의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만약에 작은 실패가 왔든 아니면 큰 위기 상황에 놓였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장벽으로 볼까 문으로 볼까, 자 선택하자. 그러면 당연히 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욕심껏 나의 인생을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이번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그 이동국 선수 외에 정말 이동국 선수의 버금가는 그 제 주변에 지인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거의 그 좀비족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비족. 막 실패했다가 막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근데 정말 존경의 뜻을 담아서 좀비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좀비 뭐 응원회 막 이런 것도 농담으로 만들고 이랬는데 대표적인 사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고위급 이제 간부니까 일식당들을 많이 다닌다고요. 거래처 손님들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일식당이 굉장히 매출이 높고 객단가도 높잖아요. 술 비싼 거 마시고 막 뭐 1인분에 굉장히 비싸고 이러니까 나도 일식당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 주방장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주방장을 채용을 해서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뭐 퇴직금이랑 다 이제 뭐 대출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진 일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손님으로 다닐 때는 뭐 그게 되게 좋아 보였지만 그게 자기 장사가 될 때는 다르잖아요, 상황이. 거기다가 가장 큰 페이는 본인이 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 주방장만 믿거라 하고 나섰으니까 주방장이 뭐 이만큼 뭐 사입을 했습니다, 돈이 이만큼 들었습니다 하면 그런가요? 이렇게 계속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매달 막 눈덩이처럼 적자 폭만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주 깨끗하게 딱 털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어떻게 했냐면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이 식당을 좋아하면서도 그 내부 어떤 그런 영업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고 이제 페인을 자기 인식 정확한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부족한 점은 뭐지? 내가 이 식당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충분히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 그럼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주말에 일식당에 가서 내가 그냥 무료로 아는 집에 가서 내가 무료로 카운터 봐줄게. 내가 무료로 저기 주방에서 설거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주말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무료 봉사. 그러면서 그 영업을 배워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선배야말로 자기 인식이 정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부족한 점, 내 실패를 인정. 내가 이만큼 잘못 생각해서 다 날렸어.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건 이거, 지금 내가 보완해야 될 건 이거, 내가 부족한 점이 이거니까. 이걸 너무나 정확히 아는 선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꿈이 그거예요. 조만간 다시 작은 일식당을 차려서 자기가 그 주방에 정말 메인 셰프로는 못 쓰지만 주방 상황을 다 알고 홀도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아주 맛있고 신선한 그런 그 분위기 있는 일식당 작은 거를 다시 운영하는 거. 이제 마음을 탁 내려놨더라고요. 막 멋지고 큰 거 막 어디로 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당연히 그 선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식이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이제 그야말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때 일식당이 주저앉았던 거 실패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일식당을 해서 굉장히 성공할 건데 그 길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문이었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생각했고 한 가지 예만 더 드려드리면 이분도 선배인데 그 커피숍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굉장히 그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커피 전문점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이제 그 오피스가 이런 좋은 자리에 굉장히 뭐 3, 40평 이렇게 막 탁 내는 거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권리금, 뭐 보증금, 뭐 가맹점 하는 거, 뭐 인테리어 해갖고 정말 진짜 그 일반 어떤 그냥 직장인들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 만큼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는 커피숍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선배는 이제 막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막 빌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퇴직하고 본인이 꿈에 그리던 그런 이제 커피숍을 다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뭔가 하면 출근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 막 이렇게 책 보면서 커피 마시고 이제 내 매장이고 이제 직장인으로서 막 들볶이다가 이제 그거 안 하고 정말 내가 주인이니까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돈 벌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탁 차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투자에 비해서 너무 매출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이 노동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커피숍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막 베이커리도 막 같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직원들 속썩이고 막 이러는 거 막 난리 치다가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또 망했어요. 이 선배도.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 굉장히 막 그냥 막 부모님한테도 별 낯이 없고 막 그 와이프한테도 볼 낯이 없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한동안 이렇게 막 쭈그러져 있다가 이분도 정말 그 좀비 그 그룹인데요. 다시 또 명랑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 이분 다시 직장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이제 알잖아요. 자기가 이제 상권 분석을 했어요. 그 동네를 자기가 망한 그 동네, 그 오피스가 거기에서 아주 작은 그 커피숍을 이제 자기 브랜드로 그러니까 커피 이제 원두랑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으니까 아주 예쁜 그런 커피숍을 자기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거긴 너무 가게가 그러니까 이분은 자 직원 안 쓴다. 그 다음에 임대료 내지 않는다. 인테리어 안 한다예요. 그거에 너무 질렸으니까. 그게 정말 쓸데없는 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만든 건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원래 마케팅 하셨던 분이라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오피스가에 그 회의 있는 그런, 그 커피 단체로 배달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지금은 그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커피숍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선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철저히 자기 인식, 자기가 왜 망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 다 날렸구나. 부모님한테도 신뢰조차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철저히 자기 인식. 그럼 난 지금 뭐 해야 되지? 일단 커피에 대해서는 알았어. 이제 영업하는 거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는 최소한 알았어.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직 건강하고, 그러니까 뭐 부끄럽고 이런 게 어딨어. 배달 내가 직접 가고, 이제 그 부인, 이제 아내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막 아내 막 그런,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막 청소하고, 최소한의 이제 아르바이트만 이렇게 이제 고용해서, 막 이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부족한 거, 자기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그렇게 정말 몇 억씩 된 커피숍 하나에 이렇게 몇 억 그냥 한 1년 만에 다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내가 경험을 했으니 나는 이제 그 로컬 브랜드로 반드시 성공할 거야. 특히 어떤 그런 오피스가에 커피를 그런 회의실 세팅하고 아니면 무슨
아침에 티파티하고 이러는 거 세팅하고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를 막 제안서 뿌리고 제안해서 막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뭐 왜 직원들 생일 파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획해서 이제 다 날라다가 주고 막 케이크 막 직원들이 막 사고 뭐 뭐도 사고 뭐 이러는 거 굉장히 귀찮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계세요. 그분도 정말 이 위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남달랐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상을 당하거나 뭐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분 제가 말씀드린 분들처럼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불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인간관계 굉장히 깨지는 거 여러 가지 위기나 실패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인식.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기. 두 번째는 이 위기를 나는 반드시 성공의 어떤 문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활용 방식. 정말 남다른 활용 방식.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좀 우리가 좀 예전에 좀 젊었을 때 지금 잘 안 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굉장히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예가 그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지인들의 어떤 사례가 그랬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난 그런 사람들 봐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적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위기나 역경을 겪고 계십니까? 그게 크든 작든 두 가지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부터 지금부터 지금이 뭐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지금부터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풀리는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윤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